안녕. 오늘은 라이브 머니톡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경제 생활의 첫걸음, 바로 자산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산관리의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미래에셋증권 대전센터 선임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세 분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 세 분께서는 자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산 관리라. 어려운 저는 좀- 한숨부터 줘야 되나. 저는 원래 이 입사하고 나서부터는 쭉 적금을 다 많이 들다가 작년 초부터는 그 적금이 이제 만기도 돌아오고 하니까 다시 적금 안 들고 다 공격적으로 주식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역시 제가 많이 지금 이쪽에 영향 받아가지고 예. 주식 조금 하면서 흘려볼까 하고 있고요. 오늘 좀 미소가 가득하네요, 오늘. 오늘 좋은 오늘 좀 넣은 게 좀 수익이 나쁘지 예. 않으셨어요? 하나씩은요? 네, 저는 좀 안정적으로 예금, 적금 위주로 조금 돌리고 있어요. 아직 공격적이진 않습니다. 통장 관리. 네. 우리가 이제 자산 관리 제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봤었는데요. 보통 이제 자산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통장을 열어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나 살펴보면 되는데 제가 세 분의 통장 상태를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 네. 사전에 작가님 통해서 자산 구조 현황에 대해서 비율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맞아요. 예. 물어보시더라고요. 잠깐만 물어보는데 약간 제가 옷을 벗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맞아요. 벌거벗은. 그러셨어요. 제가 그러면 남유식 아나운서님 잔고 예. 현황부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잔고 현황이라고 하니까. 자산 현황을 제 잔고 한번- 뜨나요? 자산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50? 그 작가님께서 부동산이 왜 절반이 되냐고 하니까 네네. 그 대출금까지도 자산이라고 하셔가지고 부동산 일단 50% 했고요. 원래는 한 저축, 그러니까 적금이 한 35, 40 정도였는데 작년부터 야금야금 주식으로 옮겨와서 주식이 두 번째. 네. 그다음에 지금도 적금 이제 3개 상품 들고 있어요. 적금도 매달 나가는 적금도 3개 있고 나머지 현금 조금 그리고 이제 연금보험도 2개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알찬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 얘기해서 일단 딱 꽂혔는데요. 네. 일단 부동산이 50%고 보니까 주식이 25%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남유식 아나운서님 총잔고가 한 100억 정도 되니까 한 50억 그렇죠, 부동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네, 일단 제가 비율을 아까 이제 봤었는데요. 다 같이 작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1인 가구 또는 4인 가구, 이제 한 가구당 평균 자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한 76% 정도가 부동산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50% 부동산 자산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에요. 그래요. 다만 이게 작아면 좋겠지만 안타깝네요. 예, 작아면 투자가 이제 가치가 올라가서 자산이 증식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거의 다 현금성 자산만 갖고 계신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주식 비율이 갖고 계신 뭐 금융자산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되시니까 앞으로 여기서 투자 성과가 잘 나온다면 주식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잘하고 잘못하고는 없지만 앞으로의 투자 기회의 면에서 볼 때는 주식의 전체 비율이 평가 금액이 좀 늘어나서라도 좀 늘어나셔서 좀 더 확장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를 살펴봤고요. 유진 아나운서가 전 안 돼요 했는데 안 볼 수가 없어요. 유진 아나운서. 제 자산 현황도 퍼센테이지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남유식 아나운서는 부동산이 50 정도였었잖아요. 네, 그네요. 저는 이제 좀 따져 보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어이구. 부동산이 70. 가장 많아요. 굉장히 왜냐하면 높네요. 집값이 비싸요. 네, 대출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전세지만 어쨌건 거기에 제 자금도 있는 아니, 거니까. 그럼요. 네. 거기에서 저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저도 사실 요즘 주식을 원래 적금 예금으로만 하다가 이걸 이제 주식으로 좀 네네네. 바꿔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해서 이게 저게 좀 퍼센티지가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고 네네. 보신 것처럼 거의 지금 너무 조금해요. 뭐 안 적금을 보이시죠? 들다 안 납입하시는 건가요?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험이 5%지만 보험은 거의 뭐 안 들어놓으신 분명 하고 건가요? 있고 현금 있고요. 현금 있는 여자예요. 네. 보험은 뭐예요? 저 끝에가 1%? 연금 그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예. 제가 그 그러셨어요. 가입을 해서 잘하셨네요. 소소하게 지금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근데 장기적으로 가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제 일단 자산 현황은 어떻게 이렇습니다. 보세요? 일단 아까 제가 대한민국 평균의 부동산 비율이 70? 76% 정도라 말씀드렸는데 네. 70% 정도의 이제 비중이시면은 부동산 비율로 볼 때는 대한민국 평균이다 이런 생각이 부동산아. 드는데 마찬가지로 이 또한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70%가
작아면 좋은데 네. 또는 투자용 부동산이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점이 앞으로 자산 증식이 부동산에서 나오긴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이게 파킹되어 있는 자산이잖아요. 네. 그럼 그 밖에 현금성 금융 자산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20%가 주식이고 나머지가 이제 그 외의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 자산,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30%의 3분의 2가 주식이다. 네. 야, 엄청난 비율로 굉장히 주식을 공격적이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면밀하게 안에 세부 내역들을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저 20%가 주식을 투자하셨던 금액이 처음에는 현금 안전자산과 주식이 반반이었는데 네. 평가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저런 비율이 됐다라면 참 바람직할 테지만 네. 이제 그건 봐야지 않은 네.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놓고 볼 때는 이제 노후 자금을 좀 더 대비할 수 있는 비율을 좀 높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직은 이제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시간의 힘을 좀 빌려서 은퇴 자금이나 보험 자금도 좀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노후 자금을 좀 준비를 해놓으시라고 네네.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마음은 예, 예. 지금 저 조금 있는 저축 현금도 주식으로 옮겨서 뭐. 조금 일단 좀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해보는 거 어떨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비추천이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주식에 대한 편입 비율은 제가 뒤에 가서도 다시 한 번 더 투자 비율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시드머니가 잘 없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보통 갖고 계시고 퇴직금을 퇴직연금이라는 이제 형식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형 상품을 그 안에서 70% 캡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100% 주식 올인은 안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상한 리포터 네, 이제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는 완전히 다른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요. 좋습니다. 지금 달라요. 다른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저축을 엄청 많이 하죠. 저는 예. 일단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저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보험인데 이제 보험 설계사 어머니 친구들이 이제 권유해서 가입한 거 예, 이렇게 예. 좀 단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제 이 주식에 막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늘리면 좋을지 현금 자산에서 어느 정도 늘리면 좋을지 이게 조금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이제 이런 포트를 많이 저는 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새내기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 집이 있는 분들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부동산은 보통 부모님 집에서 이렇게 거주하시면서 비용을 줄이는 분들도 있고 네. 대부분의 자산은 다 현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이제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저축 자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산 증식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에 좀 어느 정도 비율은 높이시는 게 좋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우리가 돈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정말 미친 듯이 저축을 해서 아끼고 해서 저축액을 늘리는 거와 절대적인 소득액을 그냥 늘리는 네.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나 혼자 일하지 말고 돈도 일하게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열심히 해서 근로소득만 높이시지 마시고 네. 좀 괜찮은 상품과 자산군에 투자를 하셔서 돈도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자산 현황을 공개하니까 뭔가 약간 발가벗겨지는 느낌이 성적표 공개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사실 자산 관리라고 하면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통장이 몇 네네. 개고 뭐 이런 것 좀 관리하고 예적금, 대출 관리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자산 관리라는 걸 정확하게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우선 통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통장 개수가 많으면 부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금리가 뭐 10%, 20% 정도 될 때는 뭐 가능한 얘기죠. 네. 그러나 지금은 통장을 좀 달리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첫 방송 시간에 마치 자산 관리는 정리정돈 청소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통장을 일종의 정리정돈할 때 쓰는 바인더나 서랍장으로 생각하신다면 돈이 쓰임이 몇 가지로 나뉘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통장을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면 한번 돈이 우리가 이제 소득을 가지고 월급을 받게 되시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거나 하시면 지출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소비라는 항목이 일단 가장 크게 있을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여행을 간다거나
자동차를 산다거나 하는 목적 자금이 있을 때 그 목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과 투자 자금이 또 쓰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쓰임은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바로 노후 대비인데요. 이제 연금과 같은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에도 돈이 쓰이게 되죠. 이렇게 벌써 세 가지에 대한 쓰임을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통장이 이렇게 세 가지로도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지출에 대한 관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출에 대한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는데 막상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를 좀 줄여보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예산을 요 정도만 소비해보자 했는데 거의 많이 이제 과다 지출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아끼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남유식 아나운서님께. 네. 카드값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꿰고 있죠. 깨고 계세요? 예, 여기는 카드값. 가계부 꼼꼼하게 네, 아, 저는 매주 그러시군요. 적기 제가 때문에. 번지수 잘못 보통은 이렇게 남자분들께 질문을 하면 저 카드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머, 뭐 이렇게 그래요?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많아요. 카드사 그 연동 계좌에 딱 카드 네네. 결제 예정 금액만 넣어놓고 다 뺍니다. 연체는 없으셨어요? 연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정말 관리를 타이트하게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비용, 그러니까 지출 항목에 대한 관리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우리가 지출하는 항목들을 살펴보시면 보험료나 아니면 부모님 용돈 또는 이제 월세와 같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값 안에는 이제 일정한 비용도 나가는 게 있지만 이제 보통 들쑥날쑥 데이트 비용이라던가 뭐 경조사비라던가 이런 게 이제 또 들어가기도 하고 기타 뭐 꾸민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 지출 항목으로 보통 카드값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개에 대한 지출 항목을 나눠서 통장을 두 개로 나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급여 계좌가 있으면 일단 거기에서 고정 비용이 나가는 만큼을 이제 자동이체를 시켜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시고 카드값은 연체가 되면 안 되시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는 보통 생활비 3개월치를 모아놓은 자금을 비상예비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예비자금을 넣어놓은 CMA 계좌, 요구불 통장 같은 보통예금 통장에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시게 되면 이제 달달이 카드값이 나갈 때 후불교통 카드처럼 내가 이제 연체되는 일은 일단 없고 항상 정해져 있던 500이면 500, 600만 원 이렇게 비상 예비 자금의 돈들을 계속 채워 나가시면서 조금 더 소비와 지출을 통제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관리 잘하고 싶은 분들은 카드 내역 3개월만 분석해 보셔도 좀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올 겁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고정 지출 그리고 변동 지출을 나눠서 관리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번 나눠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자동이체 계좌가 조금 관리가 안 되는데 여기서 새는 돈들이 조금 있거든요. 조금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동이체 관리가 생각보다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생각해 보시면 자동이체가 다양한 계좌에서 다양한 날짜에 이렇게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 사이트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인이라고 하는 금융 소비자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자동이체 내역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요? 심지어 자동이체를 이제 해지한다거나 네. 아니면 계좌 유형을 좀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이체 관리를 한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어요, 지은 씨? 전혀 몰랐어요. 파인. 파인 네. 기억해서 꼭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산 관리의 시작.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지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출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은 당연히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축은 이제 저축률이라는 얘기를 보통 하는데 혹시 세 분은 욜로족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죠. 이제 오늘 그죠?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욜로족이요? 욜로족. 예. 내일은 없다. 오늘을 네. 즐기자. 뭐 이런 분들이 욜로족인데요. 이제 파이어족이란 말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파이어족. 일찍 은퇴하는 거 아닌가요? 예, 굉장히 시사 용어에도 굉장히 해당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이미지 바꿔가나요? 챙겨가시는데요. 네, 파이어족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어가 아니고 이게 약자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먼트 얼리. 그러니까 이제 금융 재정상으로 독립을 해서
빨리 조기에 퇴직하자 이런 분들인데요. 아. 제가 왜 저축 얘기를 하는데 욜로족과 파이어족을 얘기를 먼저 드렸냐면 이제 삶의 철학에 이 저축률이 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저축률의 평균값들은 있겠죠. 욜로족이신 분들한테 갑자기 어느 날 제로 저축률에서 뭐 50%씩 저축하라라고 하면 힘드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가 아낄 수 있는 다른 소소한 것부터 조금씩 절약을 하셔서 적금이나 펀드로 재산을 좀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저희가 개인 포트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파이어족 사실은 많이 일찍 벌어서 일찍 은퇴하는 거 사실 목적은 참 좋잖아요. 말도 네, 좋고. 네, 근데 그렇죠. 힘들잖아요. 어렵죠. 아, 이렇게 힘들죠. 생활 패턴이 사실 그 파이어족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출을 극한으로 줄이는지 궁금하고 또 저축을 그럼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급여에서? 일단 파이어족 얘기부터 좀 드려보면 이 파이어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극단적으로 저축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평균적으로 70% 이상을 저축하고 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월급의 몇 프로 저축하고 계세요? 뭐 거의 반 이상 모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절반 힘들죠. 정도도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렵죠. 굉장히 힘든데 왜 이런 게 나타났냐면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와 같은 좀 고소득자가 모여 있는 젊은 층들 사이에 야, 미래가 너무 어둡다. 나는 빨리 단기간에 돈을 바짝 모아서 여기를 떠나고 아름답게 나의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욜로족처럼 제로 저축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파이어족처럼 7, 80% 저축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난다면 일반적으로는 한 30%에서 50% 정도를 저축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도 살펴보시면 그 정도 저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새내기 직장인들한테 꼭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3년 안에 1년 연봉을 모아보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모으시는, 이제 받으시는, 월급을 받으시는 예. 분들이 100만 원씩 1년이면 12달 1,200만 원을 모으시고 3년이면 3,600만 원을 이제 모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3년 안에 연봉 1년치를 모으자라고 하시고 나면 그게 하나의 종잣돈이 되고요. 만약에 50% 저축을 하게 되시면 150만 원씩 1,800, 3년이면 거의 6천만 원이나 모을 수가 있는데요. 와. 이렇게 모여진 금액을 우리가 시드머니라고 하고 종잣돈이 있어야 이제 부동산을 사시더라도 10% 계약금은 있어야지 뭔가 그렇죠. 청약을 하시거나 사실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주식이나 펀드를 투자하실 때도 일정한 금액, 어느 정도 수준의 목돈이 모여져야 좀 유의미한 수익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이렇게 3년 안에 돈을 좀 많이 모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년 안에 연봉 모아보기. 지은 씨가 매니저님을 3년 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제가 좀 달라져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자산 관리 보셨겠지만 저는 좀 투자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이제 뛰어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몇 퍼센트 정도 이제 뛰어들어야 될지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추천을 하세요? 일단은 이제 주식에 대한 비율을 물어보실 때 네. 저는 성향을 먼저 파악하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장상아 리포터님처럼 네. 안정지향적이고 이제 작은 손실에도 마음에 상처를 네, 받으시는 잃고 싶지 분이라면 않아요. 잠도 못 주무시고 힘들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이제 보유자금들의 대부분이 주식이 아닌 안정형 자산으로 들어가 있으실 거고요. 공격적인 분들은 좀 더 많이 주식으로 올인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배제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뭐 100에서 내 나이대를 빼라라고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30대다라고 하면 한 70%를 저축하는 거예요. 100만 원 저축해서 이제 70%를 주식형 펀드나 주식으로 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목돈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처음에 내가 세팅을 그렇게 해놓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비율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네. 이 경우에는 리밸런싱이 좀 중요합니다. 리밸런싱이라고 하셨는데 보유 자산의 투자 비율을 리밸런싱하라.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라는 거잖아요. 네, 요령이 맞습니다. 있을까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이제 말에서도 나타나시는 것처럼 밸런스를 다시 맞춘다는 내용이잖아요. 일단 요령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1억 원이라는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이제 열어봤더니 그 안에 한 8천만 원이 주식으로 들어가 있고 2천만 원이 예금 상품인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이제 한 60% 정도만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작년도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좋아서 평가 금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밸런스가 흐트러진 거죠. 이 경우에는
이익 실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2천만 원을 덜어내시고 다시 안정자산인 적금이나 채권 같은 걸 매입함으로써 6대 4의 밸런스를 다시 맞추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또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덜어서 다시 주식에 저가 매수하는 식으로 투자하시는 건데 이런 리밸런싱이 중요하다고 해서 매일매일 장고를 들여다보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전체 비율을 체크하시고요. 정해진 날짜에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만 리밸런싱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네. 리밸런싱, 자산 관리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질문들 남겨주셨습니다. 상한 씨부터 한번 질문해 주실까요? 네, 먼저 오미나 씨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재테크는 엄두도 못 내고 투자했다가 괜히 잃을까 봐 겁도 나고 요즘 적금 이율도 적고 재테크 단어조차 너무 어려웠는데 초보인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잃을까 고민하실 또 무서운 거예요. 네, 마음이 무서워요. 들잖아요. 저 같은 분들 이런 참 많으세요. 질문은 이제 첫 방송 때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ISA 계좌라는 걸 보통 말씀을 드려요. 이제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ISA 계좌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2016년도에 정부에서 국민들이 자산을 좀 모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세금 우대 통장인데 예금도 되고 펀드도 되고 주식도 살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일단은 세금 우대가 되는 계좌니까 계좌를 하나 만드셔서 뭐 10만 원부터 저축을 하셔도 좋으니까 네, 목적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3년 안에 연봉 모으기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셔서 세금 우대되는 계좌에다 저축을 통해서 주식을 조금씩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댓글인데요. 정상길님께서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이고요. 청약은 광탈, 국내 주식은 3달째 팽보, 아이고. 미국장이 그나마 수익을 줍니다. 주위에 보니까 이 코인으로 대박을 치고 있던데 제가 지금 진입해도 될까요? 이게 또 그 코인까지 네, 또 언급해 많이 주셨네요. 물어보시죠. 거긴 정말 더 역동적이더라고요. 저 이 질문 하신 분이 앞에 저 30대 초반 남자예요 말씀 안 하셔도 네. 30대 초반 남자분이신 줄 알았어요. 정말 많은 네. 남성분들 특히 이제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코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꼭 코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어떤 종목 또는 단기간에 급등한 부동산 단기간에 급등한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등등 이런 것들은 투자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이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될 건 학습이고요. 네. 모르는 건 투자하지 않는다. 모르는 건 투자하지 않는다가 제일 원칙입니다. 아, 근데 쉽지가 않아요. 막 주변에서 막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네. 해야겠다고 하니까 다 어떻게 크게 하는지도 벌고 몰라도 싶어서.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차분하게 해보시는 네네.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벚꽃도 지고 아이디인데요. 아이 주택청약 통장 만들어서 세뱃돈 받으면 액수 상관없이 그냥 집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매달 10만 원씩 넣어야 된다고 주위에서 말을 합니다. 어떤가요? 사실 청약 통장에 계속 넣는 것도 자산 관리 다들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일단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여기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 아, 오셨을 그쵸. 때 한 번 더 상세하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증여. 그러니까 아까 자녀라고 했는데 네. 이제 자녀 이름 계좌에 자녀의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돈이 들어가면 증여 이슈는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에 대한 얘기는 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드리겠지만 좀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청약 통장을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를 만들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는 해보시는 게 투자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소개된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는 게 있죠? 맞습니다. 샵 297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2975번으로 연락처와 주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브 머니톡 미래에셋증권 대전센터 손지영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